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체육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사는 크게 4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챕터씩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체육사 과목도 마찬가지로 배움출판사에서 나온 2024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이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체육사 과목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체육사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세부 항목으로서는 체육사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사, 삼국시대의 체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및 부족국가 시대의 체육,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체육이라고 해서 시대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다음으로 고려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체육, 조선시대의 체육, 마지막으로 한국 근현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개화기의 체육,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체육, 광복 이후의 체육, 지금까지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체육을 의미합니다. 자, 한국체육사 과목의 경우에는 앞에 나온 이 표와 마찬가지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50%가 한국 근현대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 조선시대, 그 다음에 선사 삼국시대, 체육사의 의미 순서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료가 아무래도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예전 사료일수록 그 전해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근대 스포츠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래되어 온 것이 바로 이제 개화기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 이후에 이런 근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해당 챕터를 전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체육사 과목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그 한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다든지 최근에 뭐 한국사 능력시험, 검정시험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한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평상시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도 찾아보고 TV도 보고 뭐 책도 읽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체육사 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한국의 역사 중에서 대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체 활동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전략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챕터인 체육사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사의 이해에서는 가장 먼저 체육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아야 되겠죠. 체육사의 학문적 위치와 영역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체육사는 체육 철학과 함께 체육학의 근본적인 물음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일컫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출제가 되진 않겠지만 뭐 될 수도 있겠죠. 되진 않겠지만 일단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그 한국 체육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육사의 내용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볼 시대 구분별로 나타날 체육사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레임이라고 이론적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육 사상사, 신체 수련사, 스포츠 단체 및 인물사, 스포츠 제도사, 스포츠 경기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근대 스포츠 수용사, 전통 스포츠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체육사의 내용 영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뭐 송기정이라든지 남승용과 같은 이런 인물사를 다뤘다.
그러면 스포츠 단체 및 인물사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체육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이론적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육사의 영역입니다. 체육사에서 시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뭐 사실 한국 체육사 챕터도 그런 시대 구분 순서대로 되어 있죠.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고대, 중세, 근대의 3분법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현대를 추가하는 4분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대가 언제까지죠? 통일신라시대 때까지가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고려시대는 중세, 그리고 조선시대를 근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나 뭐 이 갑오경장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주로 나현성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죠. 나현성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한국과 서양의 체육이 융합되면서 세계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갑오경장,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를 했던 그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된다. 갑오경장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근대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갑오경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오경장 이전은 무사체육 등의 전통 체육을 강조하는 시기,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무사들의 신체 수련을 중심으로 이런 체육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갑오경장 이후에는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 비롯된 근대 체육을 강조하는 시기, 여러 선교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근대적 교육 이런 학교에서 이런 스포츠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바로 갑오경장 이후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체육사의 사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연구에서 사료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체육사 연구에서도 사료가 없다면 역사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사시대라든지 고대보다 최근에 근대, 뭐 근현대사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남아있는 사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역사인식의 매개물로서 사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르면 크게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물적 사료는 유물, 유적 등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물질적 유산으로서 기구, 도구, 예술품, 일상생활용품 등의 유물과 건물, 성곽, 거주지 등의 유적을 우리는 물적 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 사료는 세부적으로 문헌 사료와 구전 사료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문자로 작성된 고문헌, 고문서 등의 문헌 자료와 민요, 전설, 시가, 회고담 등의 구전 자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료는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구분이 되는데 기록 사료는 다시 문헌 자료와 구전 자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국체육사 연구에서는 기록 사료가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챕터인 체육사의 의미를 배워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뒤로 갈수록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체육사, 한국 체육사는 앞에는 조금씩 분량이 적다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